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보호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1편, 전력용 콘덴서 보호 방식 개념 설명 1편, 그리고 개념 설명 2편 동영상이 이어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3편 서브노트 동영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브노트 원래 원 서브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깨끗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이 좀 비어 있는데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개요는 제가 항상 세 페이지는 어떻게 비워놓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그리고 샤프로 적는다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요에 대해서 생각도 또 많아지고 또 쓸 내용들도 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샤프 또는 키워드 정도로만 살짝살짝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조합해서 결국 어디서 잘 쓰면 된다? 시험장에서만 잘 쓰면 되십니다. 그래서 개요 쓰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개요는 정의 정도로 남겨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편 영상과 2편 영상 개념 영상을 충분히 시청하고 오신 분이라면 지금 설명드리는 거 쉽게 받아서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합격자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본 프레임은 유지하되 여러분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포니2 만들 때 좀 나이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대한민국에 순수 기술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갖고 와서 처음에는 카피했겠죠. 결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그런 회사의 쌍용 자동차라든가, 그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돼서 온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프레임을 유지하되 결국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보호 방식입니다. 1. 전력용 설비 보호 장치의 이제 법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엔 판단 기준에 있고 지금은 KC로 들어왔는데 이 법규를 먼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전력용 캐패시터는 500에서 1500K, 블로 리액터는 1500V 이상,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 이 이유이기 때문에 과전류, 과전압을 답안지에 표현해 줘야 됐었고, 내부 고장에 대해서도 답안지에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유를 어디서 개념 영상 1편과 2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규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왜? 나는 이 법규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풀어 설명하겠다. 그 내용을 답안지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과전류, 과전압 하래매 그렇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 보호 개전 방식에는 과전류 개전기, 과전압 개전기, 부족전압 개전기, 이제 퓨즈 등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호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전류 개전기는 이제 내부 소손을 보호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제 단락과 과전류를 검출해서 뭐 차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콘덴서 그 계산값의 설정치의 전격 전류를 에 맞춰서 과전류 개전기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전압 개전기는 KC 규격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콘덴서가 제작될 때 KC 기준으로 전격 전압의 110%까지는 이제 절연이 건들 수 있게끔 설계돼서 출고된다고 합니다. 또 법규에 또 KS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전압 개전기는 이 110%까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전압 개전기는 정전했는데 어떤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이제 정전과 동시에 투입되는 거. 여러분 그냥 전기안전관리자 예를 들면 이제 관리 제대로 안 되는 수용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콘덴서 상시 투입하고 콘덴서 개념도 없는 데들 예를 들면 대행을 줬는데 대행하시는 분이 좀 바쁘셔갖고
뭐 그 콘덴서까지 말단 콘덴서까지 못 챙기셨다든가, 예를 들면 뭐 전기 안전 관리자인데 이제 좀 실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실 때 그냥 항상 온으로 해놓으면, 이제 제가 전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페널티 요금 나가지 않습니까? 역률, 그때 콘덴서 설명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콘덴서만 투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전압 계정기를 설치한다, 그 뜻으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퓨즈가 있는데 100에서 200kV까지는 한류 퓨즈에 의해서 단락을 보호하는데요. 200kV 이상은 차단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제 NVS, NCS 이제 내부 고장 보호 검출 방식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기본서나 뭐 어떤 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충실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콘덴서 내부 내부 사고 보호입니다. 이제 말이 길죠. 말이 길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Y 결선 중성점간의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 NCS에서 Neutral Current Sensor, 어떤 책에는 뭐 센싱 돼 있다, 개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개요 Y 결선된 콘덴서를 2조로 하여 콘덴서 고장 시 중성점 간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검출 원리는 정상 시에는 중성점 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사고 시에는 두 중성점 간에 흐르는 불평형 전류를 검출하여 동작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개념 영상 1편, 2편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덴서가 두 개가 있는데, A 콘덴서와 B 콘덴서가 있는데 중성점을 인출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차전류를 검출해서 동작한다. 예를 들어서 뭐 10A가 흘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전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검출해서 차단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면, 계속 설명드리면, 거기에 대한 이제 NCS,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NCS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CT도 걸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CT 전류를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이 CT를 표현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Y 결선된 것을 이제 답안지 형식에 맞게끔 그린 거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 I 델타는 여기에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조사에 대한 또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여기에 흐르는 그 NCS에 대한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제조사 어떤 기준이고, 또 핸드북에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떤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차를 검출하는, 중성점의 전류차를 검출해서 차단하는 것이고, 그런 원리로 동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전류 검출 방식은 이제 동작이 이제 신뢰성이 높죠. 왜냐하면 전류를 검출하고, 그리고 이제 전류를 검출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동작한다, 그런 특징이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표현해 줬습니다. YY 결선 중성점 전압 검출 방식, NVS죠. Neutral Voltage Sensor,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상 콘덴서를 이용하여 외부의 YY 결선하고 고장 발생 시 중성점 간의 전압차를 검출하여 동작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개념 보고 오신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똑같은 콘덴서인데 여기에 이제 전압만 검출한다. 정상적일 때는 델타 V1과 델타 V2가 같은데, 사고 상태, 어디가 하나가 사고 나면 이 전압 상태가 같지 않다. 그래서 그걸 검출한다. 그게 개념이고, 이게 서브노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타 방식하고 더블 스타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본서나 뭐 핸드북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또 제조사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싱글 스타, 더블 스타 같은 얘기입니다. 중성점에 보조 저항을 설치하는 게 이제 싱글 스타 방식이고, 이제 콘덴서를 2조 병렬로 Y 결선한, 이게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이거의 키는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중성점 간의 전압차를 검출하여 어떻게
차가 생기면 차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타 방식은 Y 결선에 보조 저항을 설치해서 중성점 불평형 전압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거고, 더블 스타 방식은 콘덴서를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더블 스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2조를 병렬로 Y 결선해서 한 대 고장 시 이 중성점 간의 불평형을 검출해서 차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 꼭 외우지 않아도 지금 머릿속에 1편과 2편을 보고 오셨다면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중성점 전압 검출 방식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특정 책이나 어떤 이 회사의 어떤 그 전압을 검출하는 그거에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외워서 이렇게 좀 표현해주면 답안지에 이게 좀 전문성도 보여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써줘야 되는데 꼭 이게 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는 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V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왜 VI를 곱하고 코사인을 곱하냐 막 그런데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 공식만 갖다 쓰면 되죠. 기술사는 여러분 기술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어떤 실무에 있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빨리 내가 흡수해서 그 현업 설계나 감리나 시공이나 뭐 어떤 뭐 전기안전관리 분야나 정확한 기술과 어떤 정확한 제품들을 정확히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술사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델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델타 방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드리면 삼성 콘덴서가 있는데 삼성 콘덴서에 각기 코일을 설치합니다. 왜? 유도 코일을 통해서 오픈 델타에서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설치하고 이렇게 파랗게 그렸는데요. 이 오픈 델타, 이걸 델타를 오픈 델타 결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유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변압기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검출해서 하나의 콘덴서가 고장이 나면 차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본서나 이런 거 보면 그림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려져 있는데 시험 시간에 그걸 과연 그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그려서 썼는데 점수만 잘 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검출 코일을 2차 측에 오픈 델타 결선하여 삼성 콘덴서를 검출하는 겁니다. 이게 3.3, 6.6 kV에 이런 데 적용되는 거고, 이 부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살을 좀 붙여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 카드도 있었고요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험장에서는 쓰죠. 막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단순히 이것만 보고 이게 전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압 차동 검출 방식, 검출 코일의 차동 결선으로 차전류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한 쌍만 표현했는데요. 이게 개념 설명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콘덴서가 있는데 두 개의 코일을 결선하는 겁니다. 왜? 전압 차를 검출하라며.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뭐 어떤 여기의 전압 또 여기의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여 전압과 여 전압이 틀리다. 그러면 검출해서 동작한다. 근데 전류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려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차가 생기면 여기에 검출 코일을 결선해서 이것도 또 변압기의 원리 아닙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쪽에 인가되고 이쪽에 2번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쪽으로 전류가 인가되고 변압기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차가 생기는 만큼 검출해서 우리가 설정값 이상이면 어떻게 동작해서 차단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드린 게 이제 전압 차동 검출 방식인데요. 전압 코일의 차동 결선으로 차전류를 검출하여 동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인데요. 압력 스위치 방식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입니다. 이거 콘덴서에 압력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미트 스위치가 콘덴서 외암에 설치되어 있던가 그 두 가지거든요. 즉 콘덴서 내장형 압력식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콘덴서 내부에 압력이 이상돼서 부풀음이 발생하면 이 압력 스위치가 검출해서 트립 신호를 주어서 차단을 하거나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여러분이 현업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게 배부름 현상이라고, 콘덴서가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불러서 이렇게 퉁퉁해지는,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크게 그렸네. 약간 이렇게 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지면 원래 10cm였는데 극단적으로 10cm였는데 뭐 15, 16, 17 막 이렇게 늘어났다. 그럼 이 리미트가 딱 그 10cm만큼의 오차만큼 딱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데, 이 늘어난 만큼 리미트가 감지해서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동작해서 이제 차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이제 부착의 이제 팽창 감지인데요. 콘덴서 용량 30, 50, 100, 150에서 쭉 있는데 부풀림 값이 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하는데요. 31대 15, 51대 20, 101대 25, 151대 3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사막 콘덴서, 또 운성 콘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요. 이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테크니컬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살을 더 붙이시든가 이제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 난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문제는 이제 콘덴서 보호 개점 방식, 콘덴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저는 법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법규에 있는 대로 보호 개점 방식에 대해서 답안지에 표현을 했고, 콘덴서 내부 사고 보호에는 NCS, NVS, 그쵸? 여러분 보고 계시는 NVS 방식, 그리고 중성점 전압 검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싱글 스타와 더블 스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오픈 델타 결선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전압 차동 개점 방식이 있고, 왜 그냥 우리가 이 차동으로 동작한다 이것만 알아도 금방 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력 스위치 방식과 리미트 스위치 방식이 이렇게 크게 있다,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3.3, 6.6 kV에 적용하면 뭐 특징은 뭐 동작의 신뢰성이나 뭐 차전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두제 줄 써주고, 뭐 그 그림을 좀 또 깨끗하게 더 그려주시고 그러면 좀 알찬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전개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서 제 채널을 소개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블로그와 이메일을 항상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면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시간을 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도 시간 되면 도서관 가서 하려고 하고, 근데 늘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불안하죠. 똑같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다. 제가 사법고시 합격수기에서 읽은 건데,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겨야지 생각하면 좋은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스타크래프트 어떤 게임을 즐기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합격해야 돼 이런 거보다도,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4시간이 나니까 하루에 4시간씩 꼭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이 주어진 내 계획대로만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면 그 사법고시의 말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곽상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곽상빈 변호사도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